매회차 엔딩은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인데요. 8화에서는 동주가 시나몬이 들어있는 타래과를 먹고 의식을 잃었었죠. 밤을 넘기기 어렵다는 의사소견도 있었는데요. 허일도는 보란듯이 장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누가 보면 이 순간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런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가 호흡을 하며 살아난 동주였는데요. 게다가 눈까지 뜨고 있어 허일도를 더 당황하게 했습니다. 의사는 눈을 뜨고 있으나 인지기능 저하로 더 두고 봐야 한다며 허일도를 안심시키는 듯한 발언을 하죠. 혹시 동주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주인공 인동주가 8화에서 죽는다는 건 애초 말이 안 되는 얘기였는데요. 어떤 반전 스토리가 숨어 있을까 궁금했었죠. 역시나 동주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염장선은 계획을 바꿔 이조를 벌이고 대산을 먹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그 희생자가 바로 대산화학사장인 차국희였죠. 그를 포토라인에 서게 만들고 검찰 조사를 받게 만들었는데요. 이는 차국희를 처벌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차강천을 옥죄기 위해서였습니다. 차강천은 이 모든 것이 염장선과 허일도 작품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차강천은 굴복하는 방법 대신 정면으로 맞서는 방법을 선택하죠. 일도 보란듯이 최기현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최기현은 임원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하죠. 이에 허일도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자신과 상의조차 하지 않냐고 분노하는데요. 어쩌면 이번 결정은 차강천이 허일도를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벌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허일도 앞에서 그의 분노를 더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가죠. 최기현이 부회장이 되고 동주만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게다가 넌 사랑하는 내 딸 덕희 남편이자 염장선 이학기는 후배이니 그부터 들이받고 오라고 충고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염장선에게 반기를 들지 않는 이상 너를 신뢰할 수 없다는 소리로 들리죠. 다급해진 그는 이사회를 막기 위해 최기현을 쫓아가는데요. 그에게 차강천이 치매라는 사실을 모두 밝히죠. 또한 차강천이 언제 돌변할지 알 수 없다며 경고하는데요. 부회장으로 승인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 너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산 운영에 있어서 자신과 모두 의논을 하라는 것이죠. 최기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성이 마비되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허일도가 현재 이러한 상태이죠. 염장선은 대산회장에 너가 앉아야 한다며 작업을 서두르라고 지시하는데요. 승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대산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대산에서 일하는 직원들보다 자신 자리가 더 중요해 보이죠. 염장선은 이 모든 것에 있어 방해가 될 수 있는 동주를 죽이라고 지시하는데요. 허일도에게 총 대신 주사기 하나를 건네줍니다. 결국 허일도는 또다시 동주를 죽이기 위해 병실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동주는 몇 번의 죽임을 당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관리자를 시켜 동주를 죽이려 했습니다. 역시나 대반전이 있었죠. 의식이 없어 보였던 동주가 관리자를 제압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밖에서 지켜보던 허일도와 눈이 마주치며 8화는 끝났는데요. 이렇게 허일도가 동주를 죽이려던 계획은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동주는 이 상황을 대비한 듯 보이는데요. 자신을 살려둘 그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동주가 시나몬을 먹고도 2번이나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은남 덕분인데요. 결혼 전날 시나몬이 들어있는 빵을 먹고 의식을 잃은 동주였죠. 그걸 알면서도 또다시 시나몬이 들어있는 타래과를 먹었는데요. 어쩌면 동주가 시나몬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은남이 자신을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첫 번째 위기에도 은남이 인공호흡으로 자신을 살렸는데요. 만일 이번에도 자신에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공호흡으로 살려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동주가 타래과를 먹는 상황에서
그의 시선은 은남을 향해 있었는데요. 아마도 너만 믿어라는 무언의 암시를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자신들의 사랑을 믿은 것이죠. 두 사람이 타투를 하게 된 배경도 나왔는데요. 동주가 은남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이었죠. 동주는 은남 팔에 난 상처를 봤는데요. 그것을 통해 은남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겨주고 싶었던 것이죠. 8화에서 은남이 보인 행동으로 많은 시청자들이 답답해했는데요. 배원배를 통해 은남은 두 가지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주가 보트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 찍은 영상이었죠. 두 번째는 연주가 사고 나던 당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은남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며 기함을 했는데요. 동주에게 총을 쏜 건 허일도였고 연주를 죽인 건 천구호였던 것입니다. 결국 동주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허일도와 염장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은남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여미철을 찾아가 이혼을 요구하죠. 그런데 여미철은 비록 정략 결혼이지만 은남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요. 절대 이혼은 없다며 강하게 선언을 하죠. 게다가 이혼하게 되면 차강천 주식도 반납해야 하고 계약도 위반이기에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은남이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허일도와 천구호가 담긴 사진을 염장선에게 보낸 것이죠. 그리고 염장선을 찾아가 이 사진으로 위약금을 퉁치자고 압박하죠. 많은 의문점이 생기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은남이 모를 리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은남에게 염장선을 자극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너희들이 범인인 거 알고 있으니 동주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압박하려 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염장선에게 있어 조카 며느리도 예외는 아닌가 봅니다. 자신 앞길에 방해가 되는 자는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어 보이죠. 염장선은 은남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데요. 은남은 여미철도 함께 오냐고 물어보죠. 아마도 염장선이 무언가 꾸미고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여미철에게 전화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적어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자신을 죽일 수 없을 거라는 판단에서이죠. 또 다른 장면에서는 은남이 자신 걱정은 말고 너만 신경 쓰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은 안전한 곳에 잘 숨어 있겠다라는 말도 하죠. 이후 보여진 장면에서는 한자가 쓰여진 어느 장소가 나오는데요. 그가 말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드라마에서 염장선이 자신 본 모습을 절대 보이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부인인 성보연이죠. 악마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도 부인 앞에서는 미소를 띄우는데요. 어쩌면 은남이 말한 안전한 장소가 성보연이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구하예고에서는 관리인을 납치해 고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를 통해 어르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도 염장선을 미행해 장소를 알아냈지만 어르신을 만나는 것에는 실패를 했었죠. 하지만 구하에서는 직접 대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최고 권력자인 그에게 일반 인동주가 쉽게 접근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설정이기도 하죠. 어르신은 동주에게 아주 위험한 놈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럼에도 염장선 대신 동주와 거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화에서 어르신은 염장선을 신뢰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염장선이 차강천을 끌어내리고 자신 말을 잘 듣는 허일도를 안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자 어르신은 그건 위험하다는 듯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나라 사랑 기금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이 정치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선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발언이 거슬렸던 염장선이 우리나라 사랑 기금이라고 수정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위협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며 어르신에게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마도 그는 더 이상 염장선과 함께하는 건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염장선이 가지고 있는 2조 원이죠. 그런데 만일 동주가 나타나 염장선 2조 원이 자신한테 있다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그가 위험한 인물이라고 얘기한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동주가 어르신에게 이 두 가지 제안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조비 자금을 염장선이 아닌 어르신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대산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어르신도 대산을 건드리는 건 부담이 있었기에 안 들어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염장선과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현재 염장선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돈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돈도 사라지고 뒤를 봐주던 어르신도 사라진다면 끈떨어진 연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